저희는 아버님이 미친 할아버지로 저장된 이 문자 메시지가 아버님의 망상과 정신 착란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중앙 며느리 최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재판부에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시선은 일제히 피고인석의 만석에게 꽂혔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으로 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만석은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그 문자 메시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저를 미친 할아버지로 여기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 이 모든 설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만석의 단호한 한마디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만석은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재산을 노린 강제 입원 시도와 문서 위조, 그리고 모든 폐륜의 증거를 공개하며 탐욕의 판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은 한 노인의 완벽하게 통제된 참 교육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미친 할아버지의 설계. 김만석이 며느리 최수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며칠째 고열로 앓아눕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계속 울리는데 수진아, 어디 뒀니? 만석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거실 테이블 위에 있을 거예요. 좀 가져다 주세요. 최수진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석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최수진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아들 김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은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대화방 이름이 크게 보였습니다. 미친 할아버지. 만석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액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친 할아버지 대화방은 아들 김지훈과 최수진이 나눈 문자였습니다. 빨리 아버님 정신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 괜히 아무데나 돈 뿌리고 다니실까봐 불안해. 최수진이 보낸 문자에 김지훈이 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아버님 요즘 병세 심각한 척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아?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만석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휴대전화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충격보다 재산을 향한 아들 부부의 노골적인 탐욕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최수진과 김지훈을 향한 마지막 남은 애정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궈온 막대한 재산이 두 사람에게는 자신을 향한 효도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탁자 위에 놓인 미친 할아버지의 설계 노트라는 제목의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재산을 신탁하고 자신의 거처를 은밀히 정리하는 등 아들 부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노년 생활 계획이었습니다. 만석이 곧바로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기존 신탁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부동산과 주식을 현금화하고 해외 비밀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자금의 목적지는 저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해 주십시오. 만석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만석은 저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들 부부의 추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지훈과 최수진은 만석에게 사업 부도 위기가 닥쳤다는 말을 듣자 만석이 아끼던 고가품 목록을
은밀하게 작성하며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낡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자신이 곧 해외 요양시설로 떠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아버지가 그동안 숨겨왔는데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서 이제 정말 가진 게 없다. 몸도 안 좋고 남은 건 이 낡은 몸뚱이뿐이구나. 이제 정리하고 해외 요양시설로 떠나야겠다. 만석이 짐짓 쇠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수진이 과장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녀의 눈에서 걱정이 아닌 불안과 실망감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됐으면 저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김지훈이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만석이 짐을 챙겨 저택을 떠나면서 아들 부부에게 남은 현금은 채무 변제에 모두 쓸 것이니 더 이상 찾을 생각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이 자신이 남긴 현금을 찾으려고 저택을 뒤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지막 남은 가족에마저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만석은 택시를 타고 외곽의 한 오래된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월세방 주인에게 거액의 선불 월세와 함께 자신의 거처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석의 미친 할아버지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2 탐욕의 관찰과 희망의 발견. 만석은 월세방에 정착한 후 며느리 최수진과 아들 김지훈의 생활 반경 주변을 매일 은밀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고 낡은 옷을 입은 채 마치 노숙자처럼 초라한 행색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째 밥을 못 먹어서요. 만석이 김지훈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만석의 행색을 우연히 목격한 최수진이 길 건너편에서 화들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만석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신의 명품 가방을 몸 뒤로 숨겼습니다. 저 늙은이 정말 돈 다 날린 거 아니야? 남은 돈 있으면 저렇게 구걸할 리가 없는데. 최수진이 휴대폰 카메라로 만석의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혹시라도 중요한 서류나 통장 사본을 가지고 다닐까봐 만석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김지훈이 회사 주차장에서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만석이 차에 기대어 곤히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제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김지훈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눈을 뜨지 않고 헛소리를 하듯 혼잣말만 중얼거렸습니다. 김지훈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생각에 불안해하며 급히 차를 몰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만석은 그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초소형 카메라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만석은 복수계획 외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인근 주민센터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희망 나눔 재단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 이예림을 만났습니다. 이예림은 재단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노인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석은 혜림의 순수한 열정에서 아들 부부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했습니다. 만석은 익명의 기부자라며 혜림에게 재단의 운영 구조와 재정 상태를 자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사업가적 안목으로 볼 때 재단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곧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해림은 작은 금액의 기부자에게조차 투명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만석은 그녀의 청렴함과 강직한 원칙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만석은 해림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재단을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때 최수진이 만석이 복지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마지막 남은 현금을 외부에 기부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지훈이가 아버님 걱정에 잠도 못 자요. 최수진이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연민을 가장했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줄 돈이 없으니 찾아올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라. 만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요구를 일축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수진은 만석의 단호함에 당황하며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 후 만석은 자신의 재산을 탐욕스러운 아들 부부가 아닌 진정으로 세상에 필요한 곳, 즉 해림의 재단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해림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사정과 재산 계획을 털어놓으며 그녀를 조력자로 삼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만석은 복수 계획 외에도 재단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경험을 세상에 환원하는 참 교육의 최종 목표를 설정하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부부에게 마지막 경고장이 담긴 서류를 발송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챕터 3 강제 입원의 음모와 구원자. 다음 날 오후 만석은 해림이 운영하는 희망나눔재단이 다음 달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법인 해산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석은 재단을 자신의 재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석이 해외 비밀 계좌에 보관해 두었던 개인 자금 5억 원을 인출하기 위해 신탁 관리인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이 자금은 만석이 재산을 신탁하기 이전부터 별도로 관리해온 비자금이었습니다.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최수진은 만석이 또다시 거액을 빼돌렸다며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지훈을 다그쳤습니다. 당장 아버님한테 연락해.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알아내야 해. 그 노인이 우리 돈을 엉뚱한 데 갖다 바치게 둘 순 없어. 최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자꾸 헛소리하고 사람도 못 알아본대. 당신 아버님 모시고 당장 정신과 검진부터 받게 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해. 최수진과 김지훈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만석은 아들 부부에게 과거 사업 실패로 남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돈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지훈과 최수진은 만석이 숨긴 돈을 찾지 못할까봐 초조해하며 만석을 24시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은 만석이 해림과 자주 만나는 것을 포착하고 해림을 만석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해림의 뒤를 캐고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만석은 해림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과 재산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재산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해림 씨의 재단을 통해 제 돈이 세상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만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해림은 만석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을 믿고 그를 재단의 정식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만석은 즉시 재단의 재정 구조를 개혁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단 운영 정상화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재단 운영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부부는 만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비윤리적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수진은 과거 만석의 사업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을 매수하여 만석에게 폭행을 가하고 정신 이상을 조작하려는 극단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최수진이 고용한 사설 구급대원들이 만석의 월세방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해림이 미리 설치해둔 비상호출 시스템 덕분에 위기를 감지하고 뒷문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만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들과 아들 부부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통화 내용을 미리 녹취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 입원 시도의 배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은 언론에도 작게 보도되었고 만석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아들 부부와의 모든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만석은 재단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해림에게 개인 자금 5억 원을 기명 기부 형태로 전달하여 재정 안정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만석은 이 사건 후 법원에 아들 부부의 친족 관계를 이용한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며 향후 관계 정리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만석은 해림과 함께 재단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챕터 4가치의 전환과 명예훼손. 강제 입원 시도 사건 다음 날 만석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들 부부에게 법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만석은 해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단을 위한 시니어 전문 기술 공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과거 건설업 인맥과 인근 대학의 은퇴한 기술 교수들을 연결했습니다. 재단 어르신들의 숙련된 기술을 지역사회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재능 기부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며 재단의 재정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만석은 물질적 이익을 초월한 타인의 삶에 직접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재단의 성공 소문은 최수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숨겨둔 재산을 재단 운영에 유용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회계 장부 사본을 훔치기 위해 재단 내부의 엑스트라 직원을 매수하려 시도했습니다. 해림은 만석과 협력하여 모든 재정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최수진의 매수 시도를 눈치채고 모든 회계 자료를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 관리하여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만석은 해림과 함께 재단의 정기 워크숍을 겸한 힐링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순수한 행복을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만석은 가치의 상속이 진정한 교육임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만석은 해림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김만석 어르신 회관 건립을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만석의 거액 기부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재벌 2세의 불효와 대비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만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최수진은 마지막 현금마저 놓쳤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시설 앞에서 만석을 찾아 난동을 부리며 폭언과 함께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만석은 며느리의 난동을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수진은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아들 부부와의 모든 사적 관계를 끊겠다는 만석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최수진은 만석에게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으나 만석은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간파하고 냉담하게 외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만석을 회유할 수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들은 만석을 상대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복합적인 법적 소송 준비에 전면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만석은 아들 부부의 법적 공격을 예상하고 자신의 모든 신탁 자산이 법적 공방에서도 안전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검토를 완료하며 치밀하게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만석은 아들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신탁 재산의 상세 내역과 그들이 탐욕을 부린 모든 증거를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문서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만석은 해림에게 이제 곧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재단의 선한 목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법적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챕터 5 절정의 무대와 명예의 역습. 아들 부부의 소송 제기 직후 만석의 헌신과 해림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재단은 지역 사회의 거물 후원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대규모 노인 복지 기금 마련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만석은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타인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만석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폭발적인 기부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석의 미담과 콘서트의 성공은 국내외 주요 언론을 통해 탐욕을 벗어던진 부자의 아름다운 기부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만석은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한 최수진은 만석이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명망과 숨겨진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송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수진은 만석이 재단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위해 마이너 언론사들을 매수하려 시도하며 흠집내기에 집중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만석은 해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재단의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재단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은 자신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아들 부부에게 모든 재산이 최종 신탁 완료라는 내용 증명과 함께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에 대한 완벽한 반박 자료가 담긴 소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소장에는 만석이 수년 전부터 아들 부부의 탐욕을 인지하고 이 모든 과정을 계획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송 통보를 받은 아들 부부는 재산을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만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단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마지막 악의적인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최수진은 만석이 과거 사업 실패와 부도 선언이 사실은 사기였다는 가짜 정보를 조작하여 익명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식으로 만석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아버님 명예를 끝까지 실추시켜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최수진이 김지훈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진은 이 투서에 만석에 잡힐 서명까지 위조하여 첨부했고 이는 추후 소송에서 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며느리의 비열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법적 자료를 통해 사기 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공격을 아들 부부의 탐욕을 증명할 기회로 역이용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부부가 재산을 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던 것에 이어 이제 저의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만석이 언론 앞에서 담담히 말하며 대중의 동정심과 분노를 아들 부부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아들 부부의 소송이 재산을 노린 부도덕한 행위임을 세상에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법정 공방은 만석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석은 해림에게 이제 법이 탐욕의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길고 지난했던 참 교육의 절정이자 최종적인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만석은 특히 며느리가 자신을 미친 할아버지로 저장한 문자 기록이 법정에서 아들 부부의 탐욕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챕터 6 법정의 공방과 가짜 증언. 만석이 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한 직후 아들 김지훈과 며느리 최수진은 언론의 관심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만석의 노인복지재단 활동을 침해 노인의 재산 탕진 통로로 몰아세우며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소송 소식이 확산되자 재단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재단의 후원자 중 일부가 자금 유용 가능성을 이유로 후원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림은 운영 위기를 막기 위해 밤낮 없이 후원자들을 만나고 서류를 정리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재단의 일부 보수적인 이사진들은 만석과의 관계가 재단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만석에게 자문위원직을 잠시 내려놓고 소송에만 집중해달라는 압박을 강하게 가했습니다.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수진은 법정에서 뻔뻔하게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망상에 시달리셨어요. 재산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가족까지 의심하셨습니다. 최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최수진은 결정적인 증거라며 만석이 자신을 미친 할아버지로 저장했던 문자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록이 만석의 정신 이상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은 만석이 이전에 겪었던 가벼운 건강 문제를 과장하여 마치 심각한 치매 초기 증상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매수된 가짜 증인까지 법정에 세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짜 증인은 만석이 길거리에서 헛소리를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만석은 변호인석에 앉아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동을 냉담하게 응시했습니다. 만석의 법적 대리인은 아들 부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만석이 모든 재산을 신탁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신탁 당시의 복수의 공증 기록과 만석의 완벽한 인지 능력을 입증하는 의사의 소견서 등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최수진과 김지훈 측은 피고 김만석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갖춘 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만석의 법적 대리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석의 법적 대리인은 아들 부부가 만석의 재산을 노리고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비리 의혹을 조작했던 모든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업적인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위선적인 행동이 법정에서 폭로되었습니다. 해림은 재단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와 만석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언과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만석 명예자문위원님은 재단을 통해 물질을 넘어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으셨습니다. 노인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는 이 소송이야말로 돈의 가치에 매몰된 탐욕의 증거입니다. 해림은 목소리를 떨지 않고 만석을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해림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단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 털어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수진이 만석의 재산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문서 위조까지 시도했던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안팎의 여론은 아들 부부에게 극도로 불리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부부의 주장이 만석의 재산을 노린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패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급히 소송을 취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끝까지 이 싸움을 끌고 가 아들 부부에게 탐욕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석은 법원의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만석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자금 사용 내역과 참 교육을 위한 계획의 상세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이성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만석의 완벽한 준비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석은 법정에서 아들 부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이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만석의 최종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챕터 7 탐욕의 심판과 가치의 상속. 법원은 성년 후견인 지정심리 최종 판결에서 아들 부부의 악의적인 소송 의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석의 치밀한 재산관리 능력과 헌신적인 재단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전면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직후 만석은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미친 할아버지라 불렸던 이유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만석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들 부부의 탐욕을 시험하고 돈의 참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음을 고백하며 복수국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만석의 법적 대리인이 법정과 언론 앞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김만석 피고의 전 재산 중 90%에 달하는 핵심 자산은 이미 희망나눔재단의 영구적인 운영 자금으로 지정되어 최종 신탁 완료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 재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최수진과 김지우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탐내던 재산이 영원히 만석의 뜻대로 세상에 쓰이게 되었다는 현실에 그들은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만석이 담담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 재산이 탐욕스러운 아들 부부에게 상속될 경우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 파멸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저의 이 결정은 복수가 아닌 그들을 파멸로부터 지키려 했던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석이 말을 마쳤습니다. 법적 승리를 거둔 만석은 즉시 아들 부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아들 부부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결정타였습니다. 만석은 재판 후 아들 부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필 진술서와 아들 부부의 범죄 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친족관계 단절을 위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호적 정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해림은 만석의 영구 신탁 자금으로 재단의 재정 안정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청렴함과 능력을 인정하여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운영의 정권을 해림에게 위임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신탁 재산 중 극히 일부를 떼어내 만석의 가치 교육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탐욕에 물든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최수진은 만석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대신 신탁관리인에게 접근하여 틈새를 노려 재산을 빼내려 마지막 시도를 했으나 만석의 치밀한 법적 설계에 막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만석의 친족관계 단절 소송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석은 법적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만석은 자신을 미친 할아버지라 불렀던 며느리에게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재산을 세상에 올바르게 환원하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참 교육을 완성했습니다. 만석은 재단의 이름도 희망 나눔 재단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는 진정한 봉사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해림과 함께 재단의 텃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는 흙 속에서 찾은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챕터 8 참 교육의 완성. 법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김만석은 비로소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아들 부부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호적에서조차 남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이예림과 함께 희망 나눔 재단의 영구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남은 여생을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만석은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중요한 결정에만 관여했습니다. 대신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평범한 봉사자로서 소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쫓던 화려한 과거와 대비되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냈습니다. 한편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사회적 비난 속에 몰락한 최수진과 김지우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탐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며 비참한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만석은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단절했지만 순수한 손주에게는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었고 손주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집중했습니다. 만석이 조용한 정원에서 손주에게 미친 할아버지의 설계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 노트가 할아버지의 지난날과 너희 부모님의 어리석은 욕심을 모두 담고 있단다.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만석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한때 탐욕의 표적이 되었던 재산이 사회적 선행과 진정한 가치 추구로 승화된 훌륭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미담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만석은 해림에게 재단 운영의 모든 노하우와 가치 중심 경영 철학을 전수했습니다. 그녀를 재단의 영구적인 이사장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뜻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도록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석은 해림과 함께 재단 어르신들을 위한 텃밭을 가꾸고 소풍을 가는 등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재단의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례는 화려함 대신 진정한 애도와 감사로 가득 찬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1년 후 김만석 옹의 일주기 추모식에서 이예림 이사장은 만석의 뜻을 기려 설립된 대규모 만석 기념 노인 복지센터의 개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그의 유산을 확장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노인들과 젊은 봉사자들은 만석을 미친 할아버지가 아닌 진정한 아버지로
기억하며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 속에서 봉사와 헌신을 이어갔습니다. 최수진과 김지우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추모식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센터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놓친 진정한 가치와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예림 이사장은 만석의 뜻에 따라 재단에서 아들 부부에게 정기적으로 만석의 가치 교육 기금을 통한 후원금 대신 만석의 자서전과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참 교육이었습니다. 만석의 손주는 성장하여 재단 봉사자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참 교육이 한 세대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증명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재단의 봉사자들은 만석이 남긴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에게 베푼 가치는 영원하다는 문구를 재단 정원에 새긴 비석을 세워 그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야기는 평화롭게 운영되는 만석 기념노인 복지센터의 정경과 그곳에서 행복하게 웃는 노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김만석 옹의 길고 지난했던 참 교육 드라마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자신을 미친 할아버지라 부르며 재산만 탐했던 아들 부부의 배신 앞에서 만석 옹은 절망 대신 가장 치밀하고 현명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평생 쌓았던 부는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고 대신 이예림 이사장의 청렴한 손을 거쳐 희망 나눔 재단의 영구적인 빛이 되었습니다. 만석 옹이 아들 부부에게 내린 최종 심판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가혹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처절한 패소,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혼에 이른 비참한 말년은 돈의 가치에 매몰된 삶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는 복수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만석 옹은 아들과의 친족 관계를 단절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만석 기념 노인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세상에 영원히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에게 베푼 가치는 영원하다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만석 옹의 손주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봉사자가 되었듯 진정한 가치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희망을 꽃피웁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